제보자 색출. 무개념 대학교 징계위. 그러니까 대학교의 징계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징계위원회에서 교수를 성희롱으로 고소한 학생들을 색출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대학교 갈 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익명으로 제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색출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 한 사립여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여대에서 피해자들의 으름장을 놓고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책은 뒷전이고 물적 증거는 왜 없냐? 물적 증거는 왜 없냐? 증언이 적다.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안이한 태도로 그 징계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진짜 안 되죠. 교수가 수년간 제자와 동료 여교수를 성희롱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 한 시립 여성 여대에서 가해자가 징계와 재발방지 방책을 소극적으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냐? 24일날 어제 해당 대학교의 성희롱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했느냐? 아,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대학교의 명예가 시추되기 때문에 이거는 밝히면 안 된다고 시시했던 거예요. 아, 교수가 성희롱을 하는 거를 시시한 거예요. 왜? 대학교의 이미지가 시추된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래서 시추된다라는 이유로 시시했으면 그 안에서 처벌이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처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했던 가해자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 증거 있냐? 너 증거 있어? 뭐 증거가 뭐야? CCTV 갖고 있어? 뭐 녹음 파일 갖고 있어? 너 증거가 뭐야? 이렇게 증거 있냐고 들이댔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증언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자. 그러니까 뭐 양자택일가 막 일어났겠. 증거 있냐? 뭐 증거가 뭐 있습니다. 교수님이 전화 안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은 나지 않고 이거를 대비로 하자. 이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대비로 하자. 그래서 B라는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그것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냐? 이것부터 찾아내자. 야, 심각하죠. 그 다음에 언론 유출에 대해서는 일이 끝나고 나서 학과 차원에서 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 니들 책임져야 된다. 야, 나를 포함해 성희롱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됐으며 피해자 보호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대학 형태가 기가 막힌 성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 징계위원. 그러니까 C라는 징계위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처벌을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루 이틀 당해온 것도 아닌데 왜 휴대 증거라도 마련하지 못했냐? 하루 이틀 당한 거 아니라면서 왜 너 엄마 녹취록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많았다면 피해 학생 증언이 더 많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제가 이 신문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신문을 갖고 왔느냐?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참 좋아해요. 자신의 상처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상처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만약에 성희롱 교수가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희롱 교수를 과감하게 내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징계를 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다고 하면 여자 학생들이 정말 더욱더 그 학교를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볼매스러운 일을 쉬쉬하고 잘못됐다 이게 왜 언론에 유포됐냐 이런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당했으니까 나도 당할 거다. 제가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쟤만 저런 일을 당했고 나는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왜?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그거예요.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비지비지하거든요. 이런 일은 비지비지합니다. 어떻게 비지비지하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정에서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를 훔쳐 탔어.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은 오토바이 훔쳐 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오토바이 훔쳤지만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주위에서 어떤 평판을 하던 간에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제 위신을 세워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그 아이한테 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너 때문에 정말 엄마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습성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는 쟤를 믿어.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해도 믿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백수입니다. 이거 얘기하기 창피해서 우리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해. 우리 아들은 고시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나는 우리 아들 믿어요. 우리 아들 백수입니다. 우리 아들 백수인데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이 대학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흠집을 내기 싫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색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를 시추하는 어떤 년이야? 우리 이미지를 시추하는 년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픈해야죠. 다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서 투명하게 처벌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학교 갔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학교 갔는데 그 교수가 그렇게 성추행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학교 측에서 과감히 자르더라고. 학과가 없어졌어. 학과 없어진다고 대학교 망하지 않잖아요. 교수 하나 없어진다고 대학교 무너지지 않잖아요. 학생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소중하다고 지네들이 맨날 입시 설명회 하고 맨날 무언가 학생들 유치하려고 그 쌩 난리를 치면서 왜 정작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질 않냐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유독 이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런 모임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피해자들도 어느새 가해자가 되고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자들을 동조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그 피해자라고 인식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나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성희롱하고 색출하는 이 교수 욕하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개새끼 소새끼 하면 뭐 할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오픈한 애들, 내가 잘못하는 거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잘못을 안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걸 숨기면서 그걸 없었던 일을 만들지 말고 잘못하는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안 해가는 과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지가 잘못하면 괜찮대요. 똑같은 잘못이거든. 근데 직장 상사가 잘못하면 괜찮대. 다음에 하면 된대. 근데 내가 잘못하면 야 너 그건 것도 몰랐니? 기본인데 왜 모르니? 이게 우리나라 습성이 그래요. 어른이 됐다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 오픈하자 그거예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 저도 그거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근데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거를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 피해자 이 색출 이거는 어쨌든 해프닝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어쨌든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는 무의미하고 없어질 수는 없고 나라도 안 하는 나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